대학 입시의 수시 비중이 확대되면서 커진 사교육 시장. 정상까지 홀로 등짐지고 가는 아이와 전문 가이드의 포트 요리사까지 대동하고 가는 아이는 결코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각종 스펙을 위해 입시 컨설팅 학원을 찾는 학생들. 비용은 시간당 30만 원이고요. 완성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 600만 원을 안내되고요. 생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컨설팅 비용은 수백만 원까지 치솟는데요. 고액 입시 컨설팅이 기본이 된 현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네, 입시 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아마 이 사교육 시장일 겁니다. 교육부가 또 얼마 전에 입시 제도 개편안을 공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 좀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여론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수능 비중을 높이는, 네. 특히 수능 100%로 뽑는 게 정시 전형인데 이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학종에서 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비교과라는 건데, 네. 비교과가 이제 뭐 독서 이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교내 대회 수상 이력 뭐 등등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게 알게 모르게 부모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비교과를 이제 축소하는 이런 방향이 이제 개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정부는 이제 비교과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비교과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두 번 이미 축소가 됐습니다. 네. 2013년에 한 번 축소됐는데 네. 그전에는 학교 밖에서 무슨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면 예. 이걸 반영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대학에 가서 연구실에서 이 논문을 쓰는 예. 이런 게 이제 드러났었는데 네. 이건 이미 2013년에 금지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학교 밖에 논문, 특허, 뭐 교회,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받은 상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그때 배제가 됐고요. 네. 2018년에 대입공론화를 하면서 한 번 더 축소가 됐는데 네. 이때 이제 논문을 금지하니까 소논문이라고 이제 학교 내에서 하는 것처럼 포장해낸 게 있었습니다. 아하, 네. 이것을 2018년에 금지했고요. 아하. 또 자율동아리라든지 교내 대회 수상 이력도 학기당 하나만 쓸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제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대응하면서 이게 한 번 더 축소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네. 이미 지금 어쨌든 더 이상은 되진 않는 거군요. 논문 종류는요. 그렇죠. 그런 건 이미 이제 배제된 상태고요. 네. 저희가 아까 주제 화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종의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거대한 사교육 시장, 그러니까 컨설팅 시장이 정말 몸집을 공룡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컨설팅에 30만 원, 뭐 60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학종 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내신, 학종에는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비교과가 여러 가지인데 그 스펙을 채워주는 사교육이 있습니다. 요즘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주목할 게 컨설팅 사교육입니다. 네. 네. 최근 통계를 보면 4년 사이에 컨설팅 학원이 4배로 늘었다는 통계가 야, 있는데 네. 이게 서울에만 지금 126개가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사교육이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커지느냐를 좀 보면 일단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뭐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든지 예. 또 대학 서열 격차. 그렇죠. 서열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네. 이것이 이제 주는 사교육에 주는 영향이 있고요. 이 구조적 요인을 이제 제외하고 선발제도, 그러니까 대입제도만 놓고 봤을 때 네. 일단 난이도가 높아지면 사교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예. 또 복잡해질수록 아. 네. 이거도 해야 되고 저거도 해야 되고 그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늘어날수록 사교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학종이라는 게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예. 일단 내신도 들어가죠. 예. 또 비교과, 뭐 말이 좋아서 비교과지 이게 상당히 또 여러 가지잖아요. 예. 또 거기다가 수능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학종에서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에 네가 합격하려면 수능에서 몇 개 영역에서 몇 등급 이상을 받아라. 네.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할 게 늘어났는데 그럼 철인 5종 경기를 뛰는 선수라면 내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10종 경기로 늘어나면 도대체 내가 언제 뭘 준비해야 되지? 네. 이제 전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예. 컨설팅이 이제 커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저도 돈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지름길을 주는 거니까. 실제로 이 입시 컨설팅 학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입시에 개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입시 컨설팅 학원의 실태를 저희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치동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을 찾은 제작진, 2002년부터 운영되어 온 학원입니다. 최근 한 4, 5년 정도는 이 수시 부분의 컨설팅이 중요시됐기 때문에 수요증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컨설팅을 받음으로 하여 놓치기 쉬웠던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글쎄요, 뭐 고가 부분은 기준치가 뭐 스카이캐슬에 나왔듯이 뭐 그게 현실적으로 뭐 있다는 얘기도 소문을 듣긴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고액의 컨설팅과 최근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논문 관련 의혹들 정말로 가능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것은 실력자를 생기고 정리할 때 거기에 들어갈 만한 콘텐츠 제작해주는 거고 학교마다 좀 다른데 선생님별로 저희가 글을 써드릴 거예요. 논문 완성본을 노력하시는 거면 최소한 500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단기 컨설팅이라고 해서 바로 자기소개서 충작으로 나와드리는데 저희가 마케팅적으로 충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개필수가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사건을 하면서 겪었던 후세대를 인정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내용을 저희가 개필을 거의 90% 개필이라고 어차피 할 거면 등재지까지 하는 게 낫죠. 6시에 끝까지 하려면 5, 600 될 거예요. 실험들은 한 3, 400 정도만 할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거 없으니까. 좀 어떻게 보셨어요? 현장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시 비싼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억대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할만한 이런 느낌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온 코디는 강남에서도 드문 거죠. 아, 그래요? 네. 코디는 이제 한 명을 전략적으로 하려는 거기 예.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보통 컨설턴트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억대 이제 비용이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교과 사교육하고 전략 컨설팅이 지금 같이 섞여서 이번 VCR에 나왔는데 그런 걸 합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교육이 요즘 늘어나고 있구나. 이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 때만 해도 뭐 과외가 전부였는데.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학종의 비교과 항목을 전부 없애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너무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3개 대학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겠다. 네.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 13개 대학이 이제 학종 비율이 높은 그런 이제 대학들이죠. 그렇게 선정했군요. 네,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자동봉진, 자동봉진이랑 이제 자율활동, 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데 네. 비교과는 이 자동봉진에 더해서 이제 교내대 수상 이력 이런 것까지를 이제 비교과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학종이라는 게 흔히 내신하고 비교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세특이라는 건데 예.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교사가 쓰는 건데요. 예. 내가 이 학생을 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에서 문학적 표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 네. 뭐 과학을 가르쳐 보니까 뭐 실험 설계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비교과가 설령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특은 남는 거고요. 또 과연 비교과가 다 없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네. 이를테면 독서 이력이나 동아리 활동처럼 네. 뭐 진짜 이건 좀 자율적인 활동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작년에 대입공론화 때 교육부가 내놓은 원안이 있습니다. 그 원안은 소논문도 빼는 것이었지만 이 추가로 자기소개서나 자율동아리 그리고 교내대 수상 이력을 모두 빼는 것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자율동아리나 교내대 수상 이력이 학기당 하나씩은 쓸 수 있게 이제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교육부가 그런 원안을 내놓은 걸 보면 비교과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좀 부정적 요소를 좀 더 축소하는 그런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19학번으로 입학한 동건 씨는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새내기입니다. 원하는 학과에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생활이 어떤지? 확실히 조금 더 재밌고 또 원하는 학과에 왔으니까 하기도
하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입시 준비하는 시절 뭐 생각나세요? 그쵸,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은 나죠. 동건 씨와 고등학교 동창 형석 씨. 두 사람은 1학년 때부터 지원하는 학과를 염두에 두고 내신부터 면접까지 차근차근 관리했습니다. 기숙사 같은 방이다 보니까 서로 면접 질문 물어봐주거나 그런 식으로도 했고, 또 서로 생기부나 이런 학교에서 뭐 특별히 진행하는 활동도 같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입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높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면 대부분 면접 학원은 거의 다니는 것 같고, 자소서 이 컨설팅도 거의 다 대부분 받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높은 대학, 뭐 서연고, 라인 대학들은 면접이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제시문도 있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학원의 도움을 대부분 받는 것 같고. 서울대 면접 준비하면서는 서울대 저 수의학과가 서울대 다른 학과랑도 다르게 약간 MMI라는 형식으로 면접을 봤거든요. 이거를 따로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학원을 이틀 동안 다녔었는데, 연고대는 대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를 이제 3번씩 간 거니까 한 60만 원씩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들었고, 서울대도 한 연구대보다는 조금 비싸서 30만 원대 정도였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한 3번씩 갔으니까 도합해서 한 뭐 200만 원 초반 정도. 동건 씨는 지금의 대학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컨설팅뿐 아니라 혼자서도 철저한 노력을 했다는데요. 여기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모아둔 자료인데, 뭐 고등학교 시절 수상 기록들 보면은 이제 뭐 탐구 대회라든지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거는 그냥 뭐 스스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학교 책 읽어보고. 자율활동이나 뭐 봉사활동 같은 걸 보면은 이제 2학년 때 넘어와서 에너지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겨서 그런 활동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대학교의 에너지 공학과에 좀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부분인데, 뭐 물리 시간에 뭐 전기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 단순히 그냥 화학 이론에 관한 거를 연구한 것 같아요. 이제 독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물리 지식이나 화학적 지식을 이제 좀 담기 위해서 이제 좀 순수 이론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고, 덕분에 생활기록부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채워나가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컨설팅은 그렇게 고액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진로가 좀 확실히 정해지지 않거나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정확히 없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활동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비해 좀 적거나 자기 자소서의 약간 질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 서울대 학생의 인터뷰 들어보셨는데요. 아마 이 TV를 보시는 학부모님들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흔히 이제 수능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막상 그 결과를 보면 학종으로 들어간 학생보다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고소득층 비율이 높습니다. 네. 상위권 대학을 봤을 때. 또 강남, 서울 대도시 비율이 높고요. 학종이 그러니까 굉장히 양면적인 제도죠. 비교과 때문에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이게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나거든요. 우리나라 내신은 상대평가 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양면적인 어떤 측면을 좀 잘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